배민 상품권 5만원권, BLS 화장품 조니워커 물로 한 병 쏘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저도 억단이 날린 적이 있고요. 내가 모를 뿐 반드시 리스크가 있다. 그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는 그 정도만 기억해도 성타는 같다. 최악은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죠. 다 쑤시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는 시대인데 한 사람도 50만원짜리 맛없으면 그게 반칙이지. 그건 좀 아니잖아. 누가 공짜래. 안녕하십니까, 빅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빛과사전 구독자 이벤트 댓글 추첨을 할 텐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재미있었던 댓글 좀 달고 또 추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새의 꿈, 구독자 3,000명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빛과사전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뤄주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서비스는 무료로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아, 근데 네카라쿠 베당토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 토스.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고 벤처기업이고 성공한 벤처기업인데 벤처기업이 아니게 됐죠. 지금 대기업처럼 됐는데 얘네들이 공짜인데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공짜 아니에요. 누가 공짜래? 플랫폼 기업들은 처음에는 공짜로도 회원 모집을 많이 하죠. 회원이 늘어나면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이 되면은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가격 결정권이 독점한 자에게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플랫폼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계 기업의 인수가 돼버렸거든요. 넘버2도 요기요도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완전 독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온 업체들밖에 안 남았고 뭐 쿠팡이츠밖에 사실상 안 남은 거죠. 근데 쿠팡이츠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가 워낙 적으니까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격 올리는 거고 마음대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독점하고 있는 거. 가격 결정은 자기가 갖는 거.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는 수수료를 먹고 광고를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는 독점이잖아요. 우리나라 검색 시장이나 뭐 메신저 시장 독점이잖아요. 쿠팡, 티몬, 위메프가 그 온라인 그 쇼핑몰 시장을 가지고 진짜 박터지게 싸웠는데 쿠팡이 위너가 되니까 위메프하고 이제 쟤는 티몬은 완전히 망했죠. 아예 그냥 쿠팡 독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압도적이에요. 너무 편해요. 나도 쿠팡 쓰거든요. 근데 뭐 어느 순간 이제 입점 수수료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JK4ever1 이라는 분이 사기꾼 감별법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 돈 좀 생기면 사기꾼들이 기가 막혀 돈 냄새 맡고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분간부터 사기로 저도 억 단위 날린 적이 있고요. 저도 억 단위 날린 적이 있고요. 몇 억 날린 사연 많습니다. 근데 사기꾼 감별법까지는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룰은 있어요. 뭐냐면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은 반드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 금리가 뭐 비싸봐야 3% 2% 이런데 뭐 1년에 10몇 프로를 벌게 해주겠다. 원금이 보장된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누가 뭐 어떻다는데 말도 안 되게 뭐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는 내가 모를 뿐 반드시 단점이나 리스크가 있다.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상식에 안 맞는 소리를 하면 반드시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애의 참견이라는 그 예능 프로 와이프 때문에 되게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맨날 그 서장훈 씨하고 뭐 몇 명 나오잖아요. 주우재 씨하고 한혜진 씨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크를 하잖아요. 근데 남녀 사연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사연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외모가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연애 상황을 지속하고 있고 의뢰열애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보면 당연히 헤어졌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못 헤어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굴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실시간 얼굴로 제대로 띄워놓고 하면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모르거나 빠뜨린 뭔가 하나 있다. 나한테 너무 터무니없이 좋은 제안이 오면 내가 모르는 리스크가 반드시 있는 거다. 무조건. 자, 김재학 C1Y님. 빛과사전에서 꼭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자영업자 생존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영업자 하려면 뭐 이렇게 회사 생활을 잘 하려면 똑개,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똑부,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게,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리더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리더로 가장 좋은 거는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조직이 크면 똑똑하고 리더는 게을러야지 된대요. 다 쑤시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리더는 위임을 잘하고 사람을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최악은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이냐,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냐. 최악은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죠. 왜냐하면 사고라도 안 쳐야지 되는데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근데 자영업자는 똑 깨도 안 돼요. 똑 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는 사장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은 자기가 이제 피고용인과 동시에 고용주거든요. 근로자이면서 고용주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네트워크 병원을 하니까 각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표 원장들하고 거기 일하시는 봉직 원장님들하고 매출 차이가 되게 많이 커요. 2배, 3배까지 돼요. 왜냐면 자기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진정성이 더해지니까 거기에 고객들도 더 많이 오고. 그래서 무조건 똑부가 돼야지 돼요. 똑똑하게 부지런히 자영업자는 자기가 열심히 일 많이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내가 옛날에 인스타에서 보여줬는데 성공의 길.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만들어야죠. 길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길이라고 부르는 법이니까. 이거 내가 평소에 가져오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이 드라마에서 보고 나는 거의 전율이 왔어요. 뭐냐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려면 안 돼요.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면 딴 사람들이 그거를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라고 불러주는 거지, 뭐 뾰족한 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지구상에. 지금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는 시대인데 무슨 뭐 새로운 게 있어요. 원래 하던 거나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되게 디스커리지 돼 있을 때, 정체됐을 적에 나한테 용기를 주는 말이거든요. 원래 하던 일을 열심히 한다. 현민0303 가장 돈 잘 버는 과 의사 선생님 궁금합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자, 선생님 동기 중에 제일 수입 많고 많이 내고 있는 분, 수입 많이 내고 있는 분은 우리 영상에 여러 번 출연했던 분이에요. 네, 압도적이에요. 안과 의사가 뭐 되게 스토리가 많은데 소위 말하는 산하 제한을 잘했어요. 가정의학과는 1년에 뽑는 인원이 300명, 400명 이렇게 돼요. 근데 안과 의사는 100명이 채 안 되고 뭐 100명 내외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는 전국적으로 항상 부족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상의 문제인데 내외산소 메이저과가 예전에는 가장 돈을 잘 버는 과였어요. 왜냐면 목숨을 살려주는 과니까.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의료보험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정부가 뭐부터 했냐면 공무원 건강보험부터 의료보험부터 했거든요. 공무원의 비중이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선생님들이 의료 수가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비싸게 받았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정해진 수가대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의 비중이 적으니까 수가를 높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수가를 낮게 책정해버린 거예요. 의료보험이 생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 목숨 살리는 과들은 수가를 비싸게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사실은 잘된 설계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더니 응급의학과 이런 데 목숨 살려주는데 수가가 낮으니까 글로 가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이 의료보험이 될지 모르고 내외산소 중요한 목숨 살리는 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씩 대기업, 뭐 공기업, 대기업 가다가 사기업까지 하다가 전국민 의료보험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가가 낮게 강제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건강보험 내에서는.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가 적절히 책정되어 있는 과들이 꽤 있어요. 안과라든지 재활의학과라든지 통증의학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수가만 해도 꽤 되고, 또 요즘은 사보험이 있잖아요. 보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근데 피한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제형,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는 왜 돈을 많이 벌게 됐냐? 다 정책의 영향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가치가 높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정책의 영향이 되게 커요. MRI가 보험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MRI를 판독을 하려면 좀 영상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월급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 자체가 확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정신과는 왜 그러냐면 정신과는 우리가 아예 모르는 세계가 좀 있어요. 정신과 입원 환자 받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거기 무조건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이런 길거리에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 진짜 어느 순간 다 없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네. 어디가 있겠어요? 어딘가에 지금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방 같은 데 보면. 네. 근데 그런데 무조건 정신과 의사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의 수요가 꽤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강요를 하니까 또 그게 또 나라에서 주잖아요. 행여병자, 뭐 무용고자 이러면은 나라에서 돈 줘야지 누가 돈 주겠어요. 나라 돈 빼먹는 게 원래 제일 짭짤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어디서 돈을 많이 버냐 이런 거는 병원급이에요. 병원급. 대체로 그렇습니다. 가정의학과는 상대적으로 돈을 못 버는 과라서 제가 그 진료를 포기하고 미용 진료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수가를 내 가치를 내가 정하는 거죠.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가 지금 미용 수요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높고 또 내가 경력이 20년 이상 되니까 나를 찾는 고객이 많으니까 나는 수가를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무슨 과라고 모두가 잘 벌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쵸. 개인 차가 되게 큰 일이다. 연예인 잘 나가는 사람 떼돈 벌지만 같은 연기자지만 인기 없는 사람은 돈 못 벌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타박씨님이 구독자 3,000명 축하드려요. 빅보스 맛집 좋아하시니까 빅보스님 최고가 인생 맛집, 최저가 인생 맛집 소개해주세요. 최고가는 내가 지금 생각이 나요. 한 7, 8년 됐는데 몰디브 W 호텔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이제 거기는 스리랑카로 들렸다가 콜롬보 공항에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가지고 또 몇 시간에 가가지고 몰디브 말레 공항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경비행기를 타고 호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을 못했어요. 눈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라운지에서 기다리는데 한 7시간, 8시간 기다렸어요. 사형 끝에 갔어요. 직항이었지만 도착하니까 24시간 걸려. 집에서 나간 지 24시간 만에 호텔에 갔거든요. 남들 신혼여행 가는 건데 우리는 저랑 와이프랑 아들이랑 셋이 간 거죠. 놀러를. 근데 호텔에 갔는데 호텔이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호텔이 얼마냐 그랬더니 원래는 그 호텔이 1박에 150만 원이래요. 근데 350만 원인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더블 차지가 붙은 거예요. 요즘 시대도 아니고 몇 년 전이잖아요, 이미. 너무 쇼킹해가지고 내가 그런 데서 자본 적이 호텔 좋긴 좋더만. 좋긴 좋지만 그 1박에 그건 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자본 방 중에 어쨌건 제일 비싼 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디너 뷔페가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해변 비치 뷔페, 비치 바베큐예요. 내 기억에 한 사람당 그때 두당 50만 원이었어요. 셋이 150만 원. 뭐 맛은 있었지만 그게 뭐 한 사람당 50만 원짜리 맛없으면 그게 반칙이지. 그게 곤란한 거지. 그게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하지만 비쌌던 그냥 그 정도. 최저. 최저 수제비 3,500원. 노량진 수제비 옛날에 한 달에 7번 간 적도 있어요. 그 백종원 3대 천왕 나왔던 노량진 수제비 그 키 작은 아저씨랑 키 큰 그 사모님이랑 같이 수제비 떼어다 하는데 노량진에 한 달에 7번 간 적도 있어요. 최저가 맛집. HK베어76 먼저 구독자 3,000명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주제는요 50대 남성 피부관리법이나 노하우 또 빅보스님만의 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50대 제가 딱 50대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보습 관리 잘해주는 거.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지 분비량이 줄어요. 저는 이제 피지가 되게 많은 편인데 보습 관리 특히 환절기, 건조한 시즌에 보습관리 되게 잘해주는 거, 야외 활동에 자외선 차단만 잘해주는 거. 남자들은 그거 두 가지만 해도 세수나 목욕하고 나서 로션만 발라도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골프 치거나 이럴 적에 선크림 바르는 거, 골프, 등산, 야외 활동, 운전할 때 직사광선 받은 분들, 사람들이 자외선 때문에 시커매진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광노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름도 많이 집니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군인들,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중에 농구선수, 배구선수는 나이 안 들어 보여요. 인물이 뽀얗거든요. 근데 축구선수, 뭐 마라톤, 뭐 이런 야외에서 뛰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진짜 본인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진짜 많아요. 그다음에 군대에서 군생활 하시는 분들, 훈련 때문에 야외 활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 자외선이 단지 피부가 검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화가 온다. 주름도 많이 지고 피부도 두꺼워지고 막 이런 노화가 오니까 각질이 두꺼워진 거죠. 피부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화장을 하셨으면 반드시 클렌징을 하고 주무시라. 여자들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많은 게 필요하지만 남자는 그 정도만 기억해도 평타는 같다. 3등 일단 3분 뽑을 거예요. 배민 상품권 5만원권, HK베어76 참새의 꿈, JK4EVER1 세 분한테 드릴 겁니다. 2등상은 제 본업이죠. 두 분한테 드릴 건데요. BLS 화장품 스타벅스님이 현민0303 선물 세트 두 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1위 조니워커 블루 한 분께, 김재학 C1 와인님 조니워커 블루 한 병 쏘겠습니다. 당첨안 되신 분들 섭섭해 마세요. 구독자
구독자 이벤트는 상승률에 맞춰 때가 되면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기차 영업자 네, 감사합니다. 빅보스